저번에 풀었던 거 풀이 잠깐 해볼게. 23번. 못 들은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나도 그때 설명했는데 좀 급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문장에서 주제를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제 문제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열심히 읽으라고 했죠. 개인 인간들은 서로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첫 번째 보이는 방식에서 다르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방식에서 다르대요. 거기에 대한 예시로 레이스가 나오고 있죠. 인종이 나오고 있죠. 인종은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예시입니다. 자, 이것들은 실제로 생물학적인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보이는 면에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만 여기서까지는 비저브 보이는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but이 나오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trait를 추가한대요. 일단 추가한대요. 덜 보이는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등등 선호 등등 이렇게 보이는 차이들보다 덜 보이는 특징들 그러니까 invisible 특징들을 추가한대요. 여기서는 invisible 차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하면은 우리는 생각한대요.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덜 같대. 사실은 다르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정의했던, 파악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비저블 차이를 접목시키니까 진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버티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은 서로 비저블 방식과 인비저블 방식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명령문이네요. 자, 이러한 점을 이러한 요지에 대절을 한번 넣어보래요. 신체적인 특징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브라운 스킨이 화이트 스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군요. 마지막 문장 열심히 읽어볼게요. 비록 신체적인 차이, 보이는 차이는 실존할지도 몰라도 근데 역점이니까 비저블 차이를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인비저블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신체적인 차이점을 사용하는데 사람들 나누기 위해서 이게 바로 레이스인 거죠. 자, 이거는 극명한 레이스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체적인 차이로 나눴던 그러한 방식들은 사실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바로 여기서 계속 말했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란 레이스가 아니라 문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스라는 비저블 차이도 있지만 그것 말고 인비저블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진짜 차이를 구별하게 된대요. 그러면은 보이는 차이보다 문화적인 차이, 비저블 차이가 더 크다,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어야 되겠죠. 1번.
원인들, 신체적인 다양성의 원인이 아니고 서로 다른 레이스 간의 문화적인 차이 그런 거 나온 적 있나요? 없죠. 레이시즘 아니고 인종차별. 환경 아니고요. 환경을 뭐 파괴한다 이런 얘기 없을 거예요. misconception 잘못된 생각이래요. race가 신체적인 construction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성하고 있다는 잘못된 오해. 그러니까 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가 아니란 얘기죠. 얘가 아니라 cultural construction이 맞고 visible construction 그게 맞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 24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첫 문장 열심히 읽어볼게요. 자, 부정적인 표현에는 세모를 치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문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배, 환경에 대한 지배, 뭔가 환경 침해한다, 인간 나쁘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시작했대요. 뭐와 함께? 산업혁명과 함께. 제조에 있어서의 발전은 변화시켰대요. 사회를, 경제를. 뭐하는 동안? 자, 모의고사에서 while은 반면에 라는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while, 역접 뒤에가 더 중요하겠다. produc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아니, 제조 면에서 뭐 산업혁명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엄청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얘기하겠죠. 환경에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항이 뭐예요? 환경 침해하고 있네요. 환경 침해가 왜 됐나? 인간의 그 발전 이런 것 때문에요. 미국 사회는 어쩌고 뭐 되어 있군요. 자, 미국 사회는 뭐 예시 아닙니까? 미국 사회로 좀 더 좁게 들어갔네요. 미국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들과 함께 자본주의 목표와 함께 스팀 엔진, 그러니까 기증 연료라고 해야 하나? 기증 뭐라고 그러죠? 증기 엔진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증기 엔진의 발전이 뭐 제품의 생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졌대요. 어쨌든 제조와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많은 발전이 일어났어. 근데 그런 것들이 환경 침해를 한다. 이런 얘기로 넣어주겠죠. 근거로 들어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업의 공동체들은 핸드메이드 제품과 위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버려졌어요. for life, 누구를 위해서? 도시에 있는 삶을 위해서. 도시에는 뭐가 있는데? 그냥 큰 팩토리, 공장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공장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어쨌든 산업화하고 그러느라 도시가 발전되면서 시골이 개망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네요. 계속 같은 소리 하고 있죠. 환경 침해가 왜 됐다? 제조, 생산, 산업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있어서의 혁신, 뭐 제조와 생산과 산업화가 잘 발달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적인, 그러니까 개인 민영화된 회사 뭐라고 해야죠? 사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을 줬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산업들은 exert 시행했어요. authority 권력을 사용했다. 앞에 나온 단어 dominance over the environment랑 완전히 똑같은 paraphrase네요. authority over the environment.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네. 지금 병렬되는 거, 수미상관의 구조로 가는 걸 봐서는 이게 주제란 얘기죠. 두 번이나 반복하니까.
자, 그리고 시작합니다. dumping hazardous. 그리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버리기 시작해요. 위험한 부산물들을 어디에다가 공공 땅에다가 혹은 하수로 이런 거에다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나 상수도나 하수도에다가. 지금 문제 사항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텐데 해결책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문제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네. 문제 그 자체가 주제인 경우였네요. 그죠? 환경에 해를 끼친다. 어디 있을까요? 인간 안 좋게 봐야 돼. 이거 하면 되겠네요. 산업화 발달이 환경을 해친다. 이거는 좀 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에 23번이 오히려 더 어려웠죠. 자, 5번은 알죠?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욕심이 아니다. 아, 욕심이잖아. 그 다음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을 좀 봤을 때 문장 순서를 좀 틀리셨더라고요. 왜 배웠는데 왜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라떼만 해도 나는 완전 정시파였거든. 학교가 수성구에 있으니까 그때도 정시랑 수시가 5대 5였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내 체감상 우리 수성구 학교에서는 1대 9라고 느껴져요. 이게 수시고 이게 정시. 그래서 주변에 다 정시하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나는 정시가 최고인 줄 알았지. 수시는 나약한 자들만 가는 그런 비겁한 애들을 가는 그런 걸로 착각을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매일같이 2회씩 모의고사를 풀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들처럼. 여러분은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옛날에 정시로 가는 사람들보다 공부량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올리기는 힘듭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바로 빠르게 올리기란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 잘 올리겠죠.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수능 특강 라이트 교재 좋지만은 기출 문제로 연습을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거. 최근 5개년, 4개년은 다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정시로 대학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봅시다. 한번 선택지를 볼까요? A에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then 그리고 그때와 과거겠죠? 현재의 많은 학자들은 including 어쩌고 이 사람들 포함해서 더 복잡한 사진, 뭔가 풍경을 보고 있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역접이 나오면서 더 복잡하다. 이전의 학자들은 뭔가 간단하게 봤구나. 그렇군요. 넘어갈게요. 미소스 뭔지 모르겠지만 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 refer to 하면 정의 내리는 거라 했죠. 미소스는 꿈에 대한 해상이고요. 스토리텔링과 심볼, 뭔가 상징적인, 추상적인 거래요. 뭔가 미신, 신화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군요. 10번, the frames, 틀과 그 은유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틀과 은유들은 과학적인 디스커버리, 발견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만든 뭐 별거 없네요. 그죠? 여기서 뭐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뭐뭐 하곤 했어요. 과거 얘기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겠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아주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생각의 방식을 묘사했는데 로고스와
미토스. 미토스 아까 맞다, 그죠? 자, 근데 로고스는 refer to 로고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 자, 로고스는 뭔데요? 세계인데 논리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얘기는 관찰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얘네들을 두 개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로고스와 미토스를 반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역적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B번 1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반대되는 게 뒤에 나와야 한다. 미토스가 로고스랑 역접되고 대조시킨다는 걸 이해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런데 C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프레임과 메타포는 쉐이프, 형성한대요. 과학적인 발견을. 근데 미토스는 뭔지 한번 볼까? 정의를. 꿈과 스토리텔링과 뭔가 상징에 대한 얘기래. 자, 과학적 발견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는 미토스 얘기가 아니라 로고스 얘기네요. 그죠? 앞에서 scientific에 대한 세계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로고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니까 로고스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역접하기 전에, 대조하기 전에 로고스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 해요. Day 2번. 자, 그런 프레임들과 메타포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C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프레임과 메타포가 변하면은 세계도 변합니다. 코페르니칸 레볼루션. 그 코페르니쿠스 있잖아요. 지구가 돈다. 이 맞나 이거? 코페르니쿠스 맞을걸요? 그 혁명은 포함 안 돼요. 코페르니쿠스 이거 좀 배경 설명 알면은 과학적인 발견이구나.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주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 이상 단지 과학적인 계산 그 이상을 포함한데 과학적인 거 그 이상이래요. 뭔데? It involved a new story about the place of the earth in the universe. 이 스토리 때문에 이거 미스토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이거 지동설 얘기잖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 얘는 로고스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직 현재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 과거 그리스 사람들의 두 가지 사고방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미소스와 로고스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로고스 설명했으니까 미소스 가야 되겠죠. 역접되면서 반면에 역접 여기 in contrast 이런 게 있었더라면은 좀 더 쉬웠을 텐데 자 미토스는 뭐 꿈과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심볼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날 많은 이성학자처럼 몇몇 그리스의 philosophers 철학가들은 과거 시제 보여요. 아직 과거입니다. 아직 과거예요. 지금 과거 얘기하고 있죠. 과거. 몇몇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들은 로고스를 칭찬하고 look down on 경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미토스를 경시했대. 그러니까 logic and reason.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만 좋아하고 약간 이런 꿈, 스토리텔링, 몽상 이런 것들을 낮춰봤대요. 자, 그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에 로직이나 리즌은 우리를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준대요. 근데 스토리텔링과 미스메이킹, 신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원시적인 거라 얘기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신화를 만들었을까? 하지만 자 마지막 어떻게 끝났어? 미스는 구리고 로고스 짱 이렇게 끝났는데 역접을 때리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 학자에서
현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 그때도 있었지만 현재의 많은 학자들은 어쩌고저쩌고를 포함해서 현재 시제 쓴 거 보이나요? 더 복잡하게 봤대.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봤던 거는 로고스는 굴이고, 로고스는 짱이고 미스는 굴이다. 이런 걸로 봤던 얘기네요. 더 복잡하게 봤다는데 그게 뭐지? 바로 어떤 픽처냐면은 미소스와 로고스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상호 의존적이래요. 과학 자체는 스토리, 내러티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더 복잡하게 보고 있네요. 그죠? 앞에 2번보다, B번보다. 정답은 CBA. 37번. 나도 이거 한번 헷갈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함정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일단 A의 게다가 There's some literary features that cannot be adequately illustrated by short excerpt가 뭔가 했더니 발췌라고 하네요. 발췌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자, 앞에 moreover 했으니까 게다가라고 했으니까 같은 내용 나와야 되겠죠. 앞에도 발췌에 의해 설명 안 된다. 발췌로는 안 된다. 발췌에 의해서 설명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B. extract 하면서 paraphrase 썼습니다. 추출이라는 뜻인데요. 발췌입니다. 발췌. 같은 얘기야 이거. 디용. 자, 잘 보세요. 발췌는 제공합니다. 한 종류의 솔루션을. 처음 발췌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지금 B가 먼저야. 발췌라는 게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보다는 B가 앞에 와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B가 발췌는 좋다 라고 얘기하고 A에서 발췌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moreover이 있었어요. 게다가란 얘기니까 앞에 C가 같은 내용으로 발췌 별로다. 죄송합니다. 발췌 구리다. 얘기를 앞에서 한번 얹어줘야 돼. 그래서 BCA입니다. 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B가 A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너무 좋아하는 역접, 대조의 연결어다. 근데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기에 역접 on the other hand가 C가 오면서 발췌 좋은데 근데 발췌 안 좋다. 게다가 발췌 안 좋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bite sized chunk 하면은 이거 발췌입니다. 발췌를 또 다르게 표현한 거죠. 발췌에만 이거 exposed 노출된 학생은 절대로 have the satisfaction 만족할 수 없대요.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the book 책의 전체적인 패턴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췌 구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으로 가고 있네. 가볼게요. 자, no doubt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확실히. 확실한. 의심이 없대. 확실하대요. 뭐가 대절이 확실하다는 거겠죠.
literature work. 그러니까 문학의 길이가 overwhelming 아주 크대.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이고 읽기 부담스럽대요. 자, 반에서 어떠한 작품을 읽거나 번역하는 거, 1시간 또 몇 시간이고, 일주일, 그러니까 몇 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can be such a 그렇게나 boring 아주 제 노잼이래요, 노잼.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긴 문학을 읽는 건 힘드니까 발췌해서 읽으라 그 솔루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절대로 want to open, 잠깐만요. 여기에서 such a 명사 that, such that 구문이 나오네요. 그 작품 읽는 것은 너무나 지루해서 많은 학생들은 절대로 외국어로 된 책을 열고 싶지 않대요. 외국어로 된 문화작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발췌는 구리다. 반면에 작은 청크,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발췌만 읽은 애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긴 거 싫어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역접으로 어떤 학생들은 짧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짧은 거 좋아하는 사람, 짧은 거에 노출된 사람, 긴 거 노출된 사람 이렇게 역접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그게 맞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긴 거 읽는 거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짧게 읽으면 되잖아요. 발췌는 하나의 솔루션이 된대요. 장점은 명확하대. 어떤 다른 문화 작품에서 어떠한 몇몇 개의 문단들을 가져와서 읽는 거는 다양함을 준대요. 클래스에서.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찬스 오브는 가능성이죠. 뭔가 단조로움은 피할 수 있대요. 반면에 여전히 러너스에게 뭔가 취향을 줄 수 있대요. 적어도 그 작가의 특별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취향을 좀 맞게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발췌를 해서 여러 가지 지문을 가져오면은 발췌 좋다. 그 다음에 발췌 안 좋다는 A가 나와야 돼. moreover 그 전에 C가 먼저 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발췌에만 노출된 발췌만 보는 학생들은 전체를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which is after 결국에는 자,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거, 읽을 때 추구하는 satisfaction 그거를 바로 추구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모국어를 읽었을 때 어쨌든 발췌 안 좋다라고 역접시키고 있네. 게다가 발췌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 발췌 안 좋다. 그죠? B, C, A. 자, 48번. 이거 저번에 설명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절었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3번. 없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역점입니다. 그 다음에 히즈. 단줄되는 곳이 있나 볼게요. 초기 현대과학에서 그때 앞에 내용을 해석 못하고 그냥 바로 이것만 설명해가지고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 뭐 하다가 그렇게 됐냐? 자, 과학자들은 커뮤니케이트 모의고사에서 전달하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대개 책을 출간함으로써 언제 초기에 전달했대요. 자, 이러한 작업 방식이 뭐예요?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은 설명된데 for an illustration이 예시니까 예시를 얘기하겠죠. 뉴턴의 책, 코페르니쿠스의 책, 케플러의 책, 갈릴레오의 책 맞네요.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아니다 같이 읽자. 자, 발전이 있는데 근데 과학적인
articles 하면은 잡지, 서적 이런 얘기겠죠. 약간 잡지, 저널 같은 얘기. 예를 들면 이런 저널의 발전과 함께 저번 시간도 얘기했는데 양보하다는 뜻이야. 근데 양보하다는 뜻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책은 이 뒤에 있는 기사들, 저널 기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라운드, 토대를 만들어 주었대. 그러니까 얘의 자리를 얘한테 준 겁니다. 빼앗긴 거죠. 책의 자리가 점점 저널 자리한테로 넘어가게 되었대요. 오 책이 하던 역할이 뭐였지? 그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 말이죠. 여기 있네요. 과학적 전달의 주요한 형태로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닙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으니까. 자, even so. 근데 책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널, 기사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설명을 전달하기에 짱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근데 사람들이 그들의 창의적인 기여를 위해서 평판을 쌓는 것이 가능해졌대요. 이 책을 출판하지 않고도 저널과 기사가 짱이다. 북, 이제 꺼져.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앞에 his. 사람이 나와야 돼. 단수 사람 한 명, 남자 한 명. 근데 5번 앞문장을 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과학자들 복수 명사만 있지 사람 his가 없어요. 어딨나 어딨더라 봤더니만은 여기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 어딨어? 아인슈타인. 얘가 his입니다. 지금 4번 뒤에서 기사 짱, 책 구리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5번도 아인슈타인이 책이 아니라 기사나 저널로 뭐 내용을 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대성의 이론이란 거죠. 그리고 뭐지? 포토일렉트릭. 광전효과. 하여튼 빛의 뭐 속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페이퍼스 논문에서 나왔는데 어쩌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저널에 있는 논문이겠죠. 책에 있는 거는 논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잡지에 실려야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인슈타인도 저널에서 냈다. 어쩌고. 자, 너무 쉽게 풀었어. 자, 방금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작년에 풀어봤다고 내가 너무 방심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39번 저도 틀렸거든요. 38번은 주로 풀었을 때 뒤에 있는 대명사 his가 없잖아. 뒤에 있는 대명사로 풀었어. 그죠? 선택지 뒤에 있는 대명사로. 자, 그러면은 하나가 대명사로 푸는 거면은 나머지 하나는 이거를 가지고 유추, 주문추, 주어진 문장에서 추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가르친 내가 깜빡을 하고 내 맘대로 그냥 풀어버렸다. 아 맞다 이거 풀어봤어. 정답 뭐 이거였지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자, 비록 스포츠 클럽과 리그들은 아마도 고정된 저번에 설명도 완전 반대로 했어요.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대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경기를 보려고 하는 소비자의 수를 늘릴 수 있대. 이게 뭔 소리야? 공급 늘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고정된 스케줄이 아니란 얘기네. 뒤에는 고정된 스케줄이 아니라 변동 가능하고 유연한 스케줄 얘기가 나올 거고 이 앞에서는 역접이니까 이 앞에서는 고정된
스케줄, 고정된 공급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은 언급합니다. 그 사업체가 그들의 생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몇몇 사업체들은 그들의 생산 레벨을 빠르게 올릴 수 있대요. 그 증가하는 소비에 맞춰서. 그러나 스포츠 리그들은 고정되고 유연하지 않은 생산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경기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They have what is no. 자, 그래서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공급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설명을 제가 반대로 했어요. 옷이나 굿즈나 멤버십이나 이런 기념품 같은 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렇잖아요? 얘들은 공급 늘리라 하면은 수요가 늘면은 공급 늘릴 수 있잖아. 그냥 많이 찍어내면 되잖아요. 얘들은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고정된 공급 얘기했는데 옷과 이런 굿즈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클럽과 팀들은 오직 특정한 수의 타임스, 시간대만 제공할 수 있대요. 뭔가 플레이, 경기할 수 있대요. 그들의 시즌 동안. 하루에 뭐 경기를 10번 뛰고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바로 고정된 공급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만약에 팬과 멤버들이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that revenue is lost forever. 만약 venue, 경기장에 옷 있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다면은 그때의 수익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래요. 지금 소비자들이 낮췄어. 오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수요를 낮췄는데 거기에 대한 공급을 같이 낮출 수 없고 그냥 수익이 날아가는 거야. 왜? 공급은 고정되게 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고정된 공급에 대해서 변동성 없는 유연하지 못한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5번 뒤에 볼까요? 예를 들면은 the supply of sports products.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좌석을 통해서. 그리고 change the venue. 네, 봐보세요.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대. 좌석을 더 많이 만든대요. 그리고 경기장을 바꾼대.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경기장에서 큰 경기장으로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extending the play season. 경기하는 시즌을 늘린대. 그럼 경기하는 시즌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새로운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수요를 맞추고 있네요.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앞에서는 딱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오지 않으면은 그때의 수익은 완전히 날아가지만 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이 안 와? 좌석 늘려. 사람들이 뭐다? 바꿔. 사람들이 뭐다? 플레이스테이션 늘려. 사람들이 경기장에 뭐다? 텔레비전에 송출시켜. 인터넷에 송출시켜. 고정된 공급이 아니라 증가 가능한 변동 가능성 있는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딱 그 경계선이 5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